안녕하십니까. 신인견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무기예요. 자, 모든 해병이 꿈꾼 최강의 상륙 돌격 장갑차, 미국의 EFV 상륙 돌격 장갑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능이었어요. 자, 서방 세계 표준 상륙 돌격 장갑차 AAV7 시리즈가 있죠. 야, 이거 1800대나 팔렸지 하고 있는 바로 이건데, 우리 한국 해병대도 이거 대량으로 가지고 있죠. 우리 이제 해병대는 1사단 포항이 있고, 김포에는 2사단, 그리고 이제 백령도에는 6여단,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해병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포항에는 1사단, 그리고 김포에는 2사단은 상륙 장갑차 대대, 줄여서 이제 상장대대라고 하는데, 그 상장대대가 있고요. 그 상장대대는 바로 이 상륙 돌격 장갑차를 운용을 하는 대대입니다. 이제 한 개, 우리 1사단, 2사단 해서 한 개 사단당 한 80여 대 정도의 이 상륙 장갑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해병대는 다 합해서 한 160여 대 정도의 이 상륙 돌격 장갑차 KAAV7. 그래서 이제 AAV7인데 우리가 삼성 테크윈, 지금 이제 한화로 흡수가 됐는데, 과거 삼성 테크윈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K자를 붙여서 KAAV7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해병대도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고, 정말 미국 동맹국들은 베스트셀러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없는데, 이 옆에다가 그 우리 한국 해병대 장갑차 보면 옆에 이제 볼록볼록 이렇게 해서 그 증가 장갑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어력도 강화를 시켰고, 여기 포탑에 40mm 유탄 기관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탄 발사기, 그걸 이제 기관포처럼 쏘는 그런 40mm 기관포가 장착이 되어 있고, 나름 그래서 공격력도 좀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수상, 독도함이나 이런 데서 촥 바다로 들어가 가지고 해안으로 상륙을 하는 그런 상륙 장갑차인데, 저도 몇 번 타봤어요. 타봤더니 야, 이게 정말 배처럼 나름 안전하게 이렇게 항해를 하더라고요. 참, 야, 어떻게 이 무거운 장갑차가 이렇게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게 미 해병대도 주력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의 4세대를 만들자라는 계획이 선 거죠. 왜냐하면 이 AAV7의 결정적인 단점은 속도였어요. 수상 이 항해 속도가 시속 13.2km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시속 13.2km도 늦은 속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전방에서 적의 포화가 막 몰아치면 빨리 좀 들어가서 해안선으로 상륙해서 공격을 퍼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천천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적의 방어선의 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우리 한국 해병대도 상륙 작전을 할 때는 1파가 갑니다. 그래서 이 1파, 1진을 먼저 보내고, 또 2진을 보내고, 그래서 2파, 3파, 4파, 5파까지 막 보내요. 그 말은 앞에 이제 1파, 2파는 거의 사실은 굉장히 큰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장갑차를 보내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2개 분대씩 이렇게 그 분대원들이 타는데, 아니 그런 분대원들을 그냥 바로 그냥 바닷속에서 이렇게 침몰을 할, 이게 이제 침몰하면 사실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침몰을 할 각오를 하고 이렇게 해병대들이 진격을 해야 되는데, 이 바다에서 침몰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좁혀주는 것이 더 상륙작전의 성공을 높여주는 것이 되고, 우리 소중한 군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야, 이거 이래가지고 무슨 상륙작전 하냐, 이거 너무 희생이 크다, 그러니까 속도를 빠르게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상륙 돌격 장갑차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미 해병대가 1988년도에 소요 제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 자, 일단 육상 기동력은 M1 전차, 에이브람스 전차와 동격이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상 기동력은 25노트 이상이라 해야 된다. 시속 25노트.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장갑은 일단 적 기관포탄 정도는 막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기관포탄 30mm 정도는 막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무장은 우리 화끈하게 30mm 기관포로 가자. 40mm 유탄포는 너무 약해. 왜? 그냥 적의 보병들한테 수류탄처럼 이렇게 퉁퉁 터트리는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적의 장갑차라든지 적의 참호라든지 이런 것들 깨트리려고 하면은 기관포가 있어야 돼. 유탄포 가지고는 안 돼. 유탄포는 수류탄을 그냥 빨리 던지는 거와 똑같으니까.
그래서 30mm 기관포 정도는 장착을 하자. 이런 ROC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 AAV7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AAV였는데 여기다가 이제 Advanced가 더 붙었어요. Advanced Amphibious Assault Vehicle.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1996년도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가 제네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즈를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야, 요즘 너희가 장갑차 쪽에서는 제일 핫하다며 우리하고 작업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네럴 다이나믹스가 아유 고객님 원하시는 차종이 어떤 차종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해병대가 상륙 돌격 장갑차 만들 건데 근데 ROC가 좀 높을 거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제네럴 다이나믹스가 아유 그럼요 고객님 말씀하세요. 돈만 주시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미 해병대가 이제 실토를 하는 겁니다. 있잖아, 지상 주행 속도는 시속 70km 이상, 수상 주행 속도는 시속 46km 이상, 이 정도 속도 나와야 하고, 또 세라믹 장갑 써가지고 적의 25mm 기관포탄 이 정도는 막을 수 있어야 되고, 무장은 적 BMP 장갑차 1기계 박살낼 수 있는 30mm 기관포를 얹어야 되고, 탑승 병력은 17명 정도면 좋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미 해병대는 한 개 분대가 8명이에요. 그래서 17명 넉넉 잡아서 이제 2개 분대 탑승을 할 수 있도록 17명 정도 탑승을 하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네럴 다이나믹스가 돈만 주면 다 만든다고 했는데, 근데 고객님 그건 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돈 준다고 하니까 개발에 착수를 하죠. 그래서 개발 착수 5년 만에 등장한 4세대 장갑차 시제품입니다. 2001년도에 등장을 했어요. 전투 중량 34.5톤, 최대 속도는 정말로 미 육군이 요구한 것처럼 시속 72km, 그리고 수상주행 속도 정말로 미 해병대가 요구한 것처럼 시속 46km.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현재 AAV7, 우리 KAAV7 시속 13km인데 그거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 추진은 이제 디젤, 그리고 수상에서는 워터제트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탑승 병력은 이제 승조원 3명, 그리고 전투보병, 해병대원이죠. 7명을 태울 수가 있고, 무장은 30mm 기관포입니다. 진짜로 이걸 해낸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비밀은 뭐냐? 워터제트를 장착한 겁니다. 그래서 상륙전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속도 성능이었어요. 그래서 뭐 시속 45km, 우리가 지상에서 45km 달리면 정말 뭐 기어가는 것 같지만, 물에서 45km 속도, 그러니까 25노트의 속도로 달린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주 빠른 속도입니다. 그 빠른 속도로 이렇게 큰 덩치 35톤이나 되는 장갑차가 쫙 달려온다고 생각하면 적 입장에서는 정말 공포스럽죠. 저걸 막아내지 못하고 저게 땅을 딱 밟는 순간 여기에서 30mm 기관포가 그냥 날아온다 생각하면 방어부대가 손발이 덜덜 떨리죠. 그 공포심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워터제트를 뒤에서 그냥 꽉 뿜어내버리니까 이렇게 빨리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 워터제트의 파워가 얼마나 세냐? 우리 K200 장갑차, 우리 지금 한국 육군이 쓰고 있는 K200 장갑차도 수상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느린 속도지만 그건 궤도, 그 K200 장갑차에 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돌아가면서 띨띨띨띨 해가지고 물갈퀴, 아주 약한 물갈퀴 효과를 내가지고 K200 장갑차도 앞으로 전진을 해요. 이런 것처럼 그 물갈퀴 같은 이 궤도도 가는데 아예 워터제트를 뿜어내버리니까 아무리 뭐 35톤이라 하더라도 그냥 거의 날아가듯이 달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000년대 들어와서 급격히 달라진 전장 환경이었어요. 이제 상륙 돌격 장갑차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온 겁니다. 최소한 미군에게는 그렇습니다. 미군이 2000년대 이후에 전쟁을 해봤더니 바로 이제 아프간전, 이라크전, 이게 대규모 전쟁 아니겠습니까? 해봤더니 그냥 토마호크로 다 때려버리고, 그리고 해안선 그냥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냥 배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전 같은 경우에는 파키스탄을 통해서 파키스탄은 뭐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니까 거기를 통해서 쑥 들어가 가지고 전진을 했고, 또 이라크 같은 경우는 쿠웨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하니까 상륙 돌격 장갑차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해안에 있는 적을 퇴치를 하려고 하면은, 격퇴를 하려고 하면은 상륙 돌격 장갑차를 타고 쑥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해안에 있는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옆 나라가 또 자기하고 또 친하니까 그 옆 나라를 통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이런 게 필요할까? 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군이 2000년대 들은 그 두 개의 큰 전쟁을 하면서 미 해병대가 실제로 이 상륙 돌격 장갑차를 가지고 활용을 했던 것은 뭐냐? 그냥 시가전 페트롤을 돌았던 겁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가 비싸고 덩치가 크고 한 그 이유는 수상주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수상주행을 한 것은 없고 그냥 이거 가지고 시가전에서 페트롤을 돌한 겁니다. 해병대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방어력은 약하죠. 그런데 가격은 또 비싸죠. 야, 이거 좀 안 좋은데 해가지고 이제 미 해병대는 이 LAV 같은 이런 소형 장갑차, 차량용 장갑차 이걸 가지고 이제 페트롤 돌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방어력이 워낙 약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우리 따로 그냥 차량용 장갑차로 좀 값싸고 수상주행 적당히 할 수 있고 과거에는 수상주행해서 상륙 능력 80 그리고 그 육상 진격 능력 20 이거였는데 이제는 수상 능력 20 육상에서 시가전 능력 육상에서 이 전투 능력이 80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 육군은 미 해병대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개념이 바뀌었어. 요새 쌍팔년도도 아니고 누가 지금 장갑 찬다고 상륙하냐. 그냥 배 타고 딱 갖다 대고 내리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AAAV7은 그냥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제네럴 다이나믹스는 이걸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EFV 그래가지고 Expeditionary Fighting Vehicle 그래가지고 원정 전투 차량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서 팔려고 내놓은 겁니다. 원정 작전할 수 있다. 그랬더니 자, 이 장갑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상륙전, 지상전 다 되고요. 공격력, 방어력 모두 세계 최강인 물건입니다. 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어가 그래서 근데 얼마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냐? 2천만 달러가 넘었던 겁니다. 장갑차인데 2천만 달러가 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도 달라져 버린 전장 환경. 그런데 대응은 못하지만 가격만 비싼 EFV가 된 겁니다. IED 대응도 못한다. 자, 2000년대 이후에 급조 폭발물, IED 이게 막 뻥뻥 터지는데 이 EFV, 과거 AAAV7이라고 했던 이 장갑차는 밑이 평평하죠. 왜? 물에 떠야 되니까. 그런데 IED는 평평하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장갑차들, 요즘 장갑차들은 밑을 이렇게 V자로 해놨죠. 왜? 폭발이 나더라도 비껴갈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거는 평평하니까 바로 그냥 폭발력을 다 받아버리죠. 그래서 IED에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워터제트를 또 달아놨으니까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대당 가격이 2,200만 불, 2,230만 불이었던 겁니다. 우리 돈으로 장갑차인데 250억 원이 넘었던 겁니다. 이걸 아무리 천조국 미국이지만 이거를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이걸 사야 할 때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위기를 맞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퀘스트를 받았죠. 시퀘스트가 뭡니까? 예산을 20%씩 강제적으로 줄여야 되는 그 시퀘스트를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시퀘스트 충격파에 의해서 결국 해병대 사령관이 이 사업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2011년도에. 왜냐? 미 국방부도 이제 국방 예산을 20%를 줄여야 되니까 육해공, 해병대 전부 다 야, 니들 알아서 20%씩 다 줄여. 이렇게 이제 할당량이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해병대는 어떡합니까? 제일 예산 소요가 많이 되는 이거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장관님 저희 그냥 이거 안 할게요. 유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게이츠 장관이 그래 생각 잘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정말 이 초수평선 상륙작전 아주 빠른 속도로 해병대원들을 태우고 적진에 상륙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성능도 다 구현됐는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졌고 새로 바뀐 전장 환경 이제는 이런 상륙작전 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적의 핵심 위협이 급조 폭발물이야. IED야. 그걸 막으려면 밑이 V자로 파야 돼. 근데 이건 뭐야? 평평하니까 그냥 뻥뻥 나가 떨어져. 이거 안 돼. 근데 가격은 또 뭐 이리 비싸.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비운을 막자 버린 겁니다. 그래서 취소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잘못 타고 난 비운의 장갑차 EFV가 엉뚱한 곳에서 부활합니다.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ROKMC 대한민국 해병대. 우리도 곧 따라가면 크크
하는 거예요. 이 사진은 아닌데, 이 사진은 이제 EFB인데, 우리 해병대도 사실은 미국 해병대처럼 똑같이 이 AAAV7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터젯 달고 막 속도를 이렇게 빠르게 해보니까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지금 뭐 한 20노트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1노트, 2노트 올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그 역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아무튼 한 20노트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가격은 아마 상당히 좀 비쌀 겁니다. 과연 우리 해병대가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 예산적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해병대도 지금 과연 이 21세기에 이 장갑차가 필요한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우리 한국 해군과 해병대는 지금도 상륙작전을 위한 이 남포라든지 청천강유역이라든지 원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상륙함, 그리고 상륙 능력,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는 해나가고 있죠. 왜? 우리는 미국이 아니니까. 미국은 반드시 한국에서만 전쟁하는 것은 아니죠. 전 세계에서 전쟁하는데, 거기 때리려면은 그 옆에 나라로 들어가면 되잖아. 이게 미국인데, 우리는 전방에 경기도 강원도가 딱 돈자대에 있을 때는 옆으로 쳐야 돼 라는 게 이제 우리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입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금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ADD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속도 딱 한 단계를 넘어가는 그 속도의 깔딱고개가 있어요. 깔딱고개. 이걸 지금 넘어가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과 비용이 든다라는 소식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이 만들고 있는 이 AAV7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드랍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